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흉터인데요. 상처가 낫고 난 흔적이 흉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제가 이걸 굳이 뭐하러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렸겠어요. 각각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이상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1단계 때는 거기서 잘못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균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1단계가 잘못되면 염증이 아니라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3단계는 제가 좀 쉽다 그랬잖아요. 흉터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막 해서 이걸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나름 하이라이트인 비정상 흉터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비대 흉터, 그런 뚱뚱한 흉터.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계시고 실제로 의사들도 거의 잘 못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증식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켈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2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3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깨진 건데 그게 유전적으로 깨진 게 켈로이드고 기계적으로 일시적으로 깨진 거를 과증식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뭔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정상적으로 상처가 낫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되게 상처가 닿는 단계라 그랬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차러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닿았어. 닿은 걸 어떻게 할까? 눈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 딱 닿는 순간 맞은편이랑 만나왔구나, 더 이상 콜라겐을 만들지 말아야지 라는 호르몬을 보내요. 그런데 많이 움직이거나 양쪽에서 계속 끊임없이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닿았어. 뒤에다 신호를 보내려고 했는데 또 떨어졌어. 아닌가? 또 닿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럴 경우에는 상처가 나아야 되니까 계속 시그널을 안 보내요, 뒤로. 그러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럴 때는 이제 과증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기는 부위가 있다고 하는 게 여기 가슴이나 어깨 부위는 사방팔방에서 잡아당기는 부위거든요. 근데 진피봉합이라고 아래층을 제대로 잘 꼬매 놓으면 잘 닿았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흉터가 만들어진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켈로이드라고 설명을 해요. 요거 잘 보시면 환자분 스스로는 이걸 켈로이드라고 알고 오셨어요. 병원에서 켈로이드라고 했대요. 대부분 과증식 반응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다 그냥 켈로이드라고 설명을 하세요. 켈로이드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고 한국 분들한테는 켈로이드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 켈로이드라고 흔히 진단되어져 있는 흉터의 99%는 다 과증식 반응이에요. 이 상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의사 욕을 해서 죄송한데 잘못 꾸매셔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잘못 꾸매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관리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시면 대부분의 경우 좋아져요. 이렇게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데 진피부터 촘촘하게 다시 봉합을 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아직 3단계로 아직 못 넘어가고 계시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런 실리콘 밴드 같은 걸 붙여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단계고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과증식반은 그래도 관리 잘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어요. 켈로이드는 수술을 해도 똑같이 다시 자라요. 왜냐면 이거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라서 대부분 이제 흑인분들한테 그게 더 많은데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요. 이분이 처음에 흉터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켈로이드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의 개에서 나왔어요. 개처럼 이렇게 퍼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과증식 반응인 거고요. 이런 게 켈로이드예요. 이렇게 심한 경우. 피부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드리는 사진이 거의 다 흑인인 거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켈로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흑인 분들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물론 막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지만 방사능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항암제를 그 부위에다 주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랑 똑같이 치료해요. 엄청 가렵고 엄청 아프고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면 없으니까. 그래서 켈로이드는 현재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굉장히 난치성 치료예요. 네.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흉터인데 나는 수술은 못 하겠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 레이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좀 넓거나 아니면 좀 살짝 파인 흉터,
뭐 이런 흉터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이렇게 따다다다 해서 흉터 레이저가 따로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아까 보셨던 굉장히 가렵고 불편하지만 나는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냥 불편만 하지 않게 해줘, 그런 경우에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놓거나 니들로 된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색소 좀 빼는 그 레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상적인 단계에서 그냥 단순히 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염증 다 안 생기게 술, 담배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물 같은 거 닿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그냥 연고만 좀 잘 발라주세요. 90% 이상 문제 안 생기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흉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켈로이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이나 이런 거 잘 치료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큰 문제 없이 잘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타투를 지우러 오는 사람들, 잘못하셨던 문신들 지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긴 하신데 선타투 훗도 맞는데